박소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동딸 민서의 결혼을 앞둔 중요한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레스토랑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비 사위인 지훈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정중한 말투까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안내를 받아 창가 테이블로 향하는 소연의 시선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소연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 민서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강도현입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야 했던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도 소연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민서와 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도연의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 아버님께서는 연극 감독을 하신대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소연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여전히 연극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그녀가 알던 그는 한때 촉망받는 무대 감독이었지만 어느 작품의 실패 이후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서가 참 좋은 아이라고 지훈이 늘 이야기합니다. 도현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훈 씨도 우리 민서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서와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고 두 젊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소연은 잠시나마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소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도연이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요. 아이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할 일이죠.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조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이 과거에 대한 암시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서가 화장실에 가고 지훈이 계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잠깐의 침묵 속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군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말이군요.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 민서와 지훈이 돌아왔고 어색한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도연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의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도연은 소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복수심 같은 것이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이별, 그때의 아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던 다짐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의 딸이 그 남자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과연 이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그림자가 딸의 행복을 위협하지는 않을까요? 소연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강도연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연극 포스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마이너스 그가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30살의 젊은 감독으로 연극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가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평론가들도 그의 독창적인 연출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박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당시 신인 배우였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연기에 매료되었고 소연 역시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연출은 정말 특별해요. 배우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끌어내는 재능이 있어요. 소연이 리허설 후 그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이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해석과 실험적인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관객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연출, 자기만족에 빠진 감독의 오만함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연일 언론에 실렸습니다. 극장 측에서는 조기 폐막을 통보했고 투자자들은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도연은 소연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허설에도 지각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마침내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실패하면서 제 앞길도 막막해졌어요. 소연아,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번 실패가 끝이 아니야. 도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도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극계에서 그의 이름은 실패의 상징이 되었고 새로운 작품 의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소규모 지역 극단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도연은 그때의 상처를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배신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서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훈이 상견례 다음 날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요? 민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여자의 딸이니까. 도연이 지훈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박소연의 딸이라면 믿을 수 없어. 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서 어머님을 아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려울 때 상대방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지.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민서와 저의 문제예요. 혈은 못 속여. 그 여자의 딸이라면 분명 똑같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서를 만나보세요. 직접 만나보시면 편견이 사라질 거예요. 만날 필요 없다.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훈 아버님이 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민서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젊었을 때 그분과 연인 사이였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좋지 않게 끝났어. 아마 그분이 아직도 엄마를 원망하고 계실 거야. 민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부모 세대의 과거사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민서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소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의 완고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년 묵은 원한을 풀 수 있을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서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광고회사 동료가 환하게 웃으며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서는 이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획자였습니다.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행력으로 상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민서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민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으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반대와 어머니가 털어놓은 과거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지훈이 퇴근 후 만난 카페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민서는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시간이면 얼마나?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민서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의 완강한 반대 앞에서 그 역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부모 세대의 과거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과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서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훈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니 둘 사이의 분위기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민서는 지훈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좀 시간을 가져요. 민서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훈은 민서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민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민서 씨,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장이 만류했지만 민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송지합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서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일에 열정적이었던 그녀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민서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걱정되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소연이 문 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지훈도 매일 찾아왔지만 민서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갈등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해. 지훈이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지만 민서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간단한 집 몇 가지만 챙긴 채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소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민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연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민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공원, 친구들까지 모두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민서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서가 떠나버렸어요. 이게 원하던 결과세요? 강도연은 아들의 말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정도 마음이었던 거지.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도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이 그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의 실종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서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지훈 역시 사립탐정까지 고용하며 민서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연락 좀 해줘.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잖아. 소연은 매일 밤 민서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채널을 돌리던 중 한 뉴스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서초구에 위치한 낡은 극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던 2명이 연기에 질식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소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나타난 극장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연기에 질식된 2명은 2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연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민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지훈으로부터 온 전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를 찾았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초췌한 모습으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됐어요?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요? 소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화재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남성분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고,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민서님 보호자 되시나요? 네, 어머니입니다. 소연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소연은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달 만에 본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소연이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무사해서 다행이야. 소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소연은 아쉽지만 중환자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소연은 지훈과 함께 민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익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급한 걸음으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사고 환자 중에 30대 남성분은 어느 병실에 계신가요? 간호사가 확인 후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도현이 그 병실로 향하려는 순간 소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마주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도 여기 왜? 소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후배가 화재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 민서가. 소연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함께 발견된 여성이 민서라는 건가요? 도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민서가 우리 준혁이와 함께 있었다는 거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내 후배 연출가야. 요즘 독립극단을 운영하고 있어.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은 3사람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단 준혁이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도연이 말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도연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가 2달 전부터 우리 극단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연출 어시스턴트로요. 소연과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서가 연극계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도연과 관련된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오늘 화재는 민서 씨가 혼자 극장에 남아서 대본을 정리하다가 일어난 일이래요. 준혁이가 뒤늦게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연기에 질식된 거고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서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준혁이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3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위기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해시태그 숨겨진 그림자. 해시태그 5장. 그림자와 마주하다. 병원 복도에 긴 의자에 앉아있던 소연과 도연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민서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2 사람만 남겨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정말로 우리 극단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민서가 왜 하필 연극계에서 일하려 했는지. 준혁에게 들어보니 민서 씨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군요. 연출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완강한 반대가 젊은 여인을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대화였습니다. 그때 일 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날 떠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요?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소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모르시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도연은 소연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원망해왔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임신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하지만 당신은 작품 실패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민서가?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유산했어요.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토록 아팠다니. 그래서 떠난 거예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당신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고 제 존재 자체가 짐이었을 텐데.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군요.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며 살아온 20년이 모두 헛된 일이었네요.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 그것도 비겁한 일이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묵은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상처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서와 지훈이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와는 달라요. 저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려 했군요. 그때 지훈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건가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와의 결혼, 아버지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이제. 민서가 완전히 회복되면 결혼 준비를 하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소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행복을 막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며칠 후 민서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는 소연, 지훈, 그리고 도연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걱정 없다. 소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민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훈이 그녀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아저씨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앞으로는 지훈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아저씨가 응원할게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이 미래를 가로막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